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임송아입니다. 미국의 기업가 모건의 표현입니다. 성공과 실패는 최후의 5분에 달려있다. 5분? 만일 1년 프로젝트라면 아주 짧은 시간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아마 모건의 이야기는 어떤 일이든 마무리하는 시간까지 방심하지 말라는 의미일 겁니다. 비행기는 이륙할 때도 위험하지만 착륙할 때 더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것처럼요. 처음 시작했을 때 그 초심을 잃지 않고 마지막 5분까지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할게요.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원음방송 또는 몸 건강, 마음 건강 라이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의 구독 버튼 누르시면 원음방송의 다양한 콘텐츠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몸 건강, 마음 건강 서울시 여의도 진성한의원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건강상담 원하시는 분들 전화주세요. 서울 02-823-2000번 서울 전화 02-823-2000번이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신청하실 땐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연세를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미니 강의는 최진용 박사님과 전립선 비대증에 관한 내용으로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저희가 정말 잘 먹고 영양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잘 배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근데 오늘 주제인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면 그 배출 기능이 좀 힘들어지거나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전립선 비대증이 이제 특히 남성들에게만 있는 이제 생식 기관인데요. 네. 일단 전립선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전립선의 위치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전립선을 위치를 이제 알려고 하면은요, 이제 제가 이렇게 주먹을 줄 때 콩팥에서 소변을 만들어져서 이 방광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방광에서 이제 소변의 요의가 느껴진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볼펜으로 잡았을 때 여기 요도를 통해서 이제 소변이 배출이 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전립선이 어느 쪽에 있냐면 이 방광 바로 밑에 요도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이렇게 링처럼 반지처럼 이렇게 감싸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은 이제 남성분들이 85, 40세가 넘어가게 되면 이 링처럼 반집처럼 생긴 전립선이 차츰 두터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터워지면 당연히 이 요도를 압박을 하겠죠. 네. 예, 그래서 전립선이 비대가 되면서 소변에 증상이 나타나시는 분이 있고요. 연세가 60, 70이 돼서 전립선의 비대 증상은 있지만 소변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해서 소변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또는 전립선 비대는 검사했는데 실질적으로 크지는 않는데 네. 소변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전립선은 또 남성분들의 이제 정액의 30%를 생산하는
남성분들에게만 있는 이제 생식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건 결국 전립선이 커져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전립선이 커지게 되면 이제 위쪽에 방광 바로 밑에 있게 되니까요. 방광을 좀 압박할 수도 있고, 예, 그 다음에 요도를 압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당연히 요도를 압박을 하게 되면은요, 예, 소변이 잘 안 나온다든지, 소변을 보고 나도 시원치가 않다든지, 또 소변을 참을 수 없다든지 이러한 증상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게 이제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합니다. 예, 그렇지만 남성분들은 대부분 이제 마흔이 넘어가면 이 전립선 비대가 되는데요. 전립선이 비대가 되지만 예, 소변 증상이 별로 나타나지 않는 분, 그래서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이제 없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예, 이런 분들은 이제 전립선 비대라고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소변 증상을 참지 못하거나 소변을 중간에 보고 나면 좀 끊기거나 예, 또 소변을 볼 때 힘을 주어야 되면서 전립선 비대증하고 같이 연결되어서 나타나는 경우를 이제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방금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게 40세 이상이 되면 뭐 흔히들 걸리는 병이다 하셨는데 그럼 나이가 들면 누구나에게 자연스럽게 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전립선 비대증은 이제 남성분들이라고 하면 누구나 전립선 비대가 조금씩 진행은 됩니다. 예, 그렇지만 전립선이 비대가 되어 있어도 예, 소변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이 없고 밤에 주무시는데도 지장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때는 이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전립선 비대와 전립선 비대증의 차이가 좀 있다고 보시면 되고, 네. 예, 그래서 동의보감에 보면, 동의보감의 노인문에 보면은, 예, 나이가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포인트로 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 게, 예, 소화가 안 되든 머리가 아프든, 예, 허리가 아프든 간에 소변을 잘 보아야 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네.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음식물을 잘 섭취를 하고, 예, 콩팥에서 예, 당연히 소변을 잘 만들어서 예, 영양분을 흡수를 하고 예, 찌꺼기를 방광으로 보내서 잘 빼내야 되는데요. 이 전립선이 비대가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전립선은 똑같은 상황으로 이렇게 찍었을 때 컴퓨터 단층 촬영을 했을 때 전립선 비대는 크기는 똑같은데요. 네. 크기는 좀 큰데 소변 보는 데에 지장이 없고 어떤 분은 전립선 비대는 똑같이 큰데 소변 볼 때 안 나가고 소변 참기가 어렵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때는 전립선 비대가 있을 때는 방광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변을 좀 마려울 때 예, 소변을 오랫동안 어렸을 때부터 좀 참을 수 있는 분들이 있고요. 특히 이제 남성분들이 젊었을 때 이제 소변을 좀 누가 멀리 보내느냐. 예, 그런 게 이제 바로 방광에서 소변을 이제 짜주는 힘이라고 보는데요. 네. 이게 이제 한방에서는 이제 기화작용, 남성들의 양기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립선 비대는 이제 노화의 과정의 하나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예, 전립선이 비대가 되어 있어도 소변 보는데 크게 지장이 없고 일상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예, 치료를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소변 보는데 일상생활하는데 이제 지장이 생기면 이 경우는 치료를 해야 되는데요. 이때는 전립선 비대의 상황은 똑같게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전립선 비대가 너무 커져서 예, 요관을 굉장히 압박을 한다. 예, 이랬을 때는 이제 수술을 해야 되고, 예,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방광을 강화시키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광이 선천적으로 좀 약하신 분이 있고요. 네. 예, 두 번째는 이제 방광이 예민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보거나 좀 남 앞에 가서 이제 강연을 하거나 네. 그렇지 않으면 면접을 볼 때 누구나 긴장을 해서 화장실을 여러 번 다니시는 분이 있고, 예, 그런 긴장 상황에서도 화장실을 잘 안 다니시는 분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예, 노화의 과정과 예, 두 번째는 이제 방광이 좀 약하신 분,
예, 세 번째는 이제 방광이 예민하신 분. 예, 이런 원인에 의해서 이 전립선 비대증, 소변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구체적인 증상들이 어떻게 나타나나요? 예, 일단 소변증, 전립선 비대증이 똑같이 있어도요, 예, 소변 증상을 가서 보려고 하는데 소변이 좀 잘 안 나온다. 예, 그 다음에 소변을 보는데 중간에 좀 끊어진다. 예, 그 다음에 소변을 보고 났는데 뭐가 남아있는 느낌이 있다. 이런 증상들이 하나가 있고, 네. 예, 두 번째는 소변을 자주 보는 경우입니다. 예, 그래서 낮에 소변을 자주 보는 빈뇨 증상이 있고,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만 자주 보는 이제 빈뇨 증상이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이 경우를 똑같이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하더라도 빈뇨 증상이 낮에 좀 자주 본다. 이때는 이제 양기가 부족한 현상으로 보고 치료하고, 네. 밤에, 낮에는 빈뇨 증상이 크게 안 나타나는데 밤에 잠자다가 3번, 4번, 또 물을 많이 마시면 5번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은 예, 방광에 이제 음기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 소변을 마렵고 이제 참기가 어려운 경우입니다. 예, 어느 순간에 이제 소변이 딱 마려우면 갑자기 이제 소변을 봐야 되는데, 젊었을 때는 이게 참을 수가 있는데, 예, 나이가 60, 70이 되면서 갑자기 되면 참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절박성 이제 방광이라고도 하게 되는데, 이 경우가 이제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전립선 비대증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네 번째는 예, 예민한 방광입니다. 좀 신경을 쓰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예, 걱정거리가 있을 때요, 예, 요의가 갑자기 느껴지면서 이제 소변을 참을 수가 없게 되거든요. 이렇게 4가지 증상으로 크게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보통 이제 소변을 보면 뭐 당연한 얘기지만 방광이 비어져야 하잖아요. 예. 근데 이 전립선 비대증으로 아무래도 좀 요도가 막혀 있으면 예. 이게 충분히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예. 그럼 방광에 소변이 잔류하면 예. 생기는 또 다른 2차적 문제도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소변에서 방광을 쫙 짜줘야 되는데요. 예,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그 방송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하고, 이렇게 전화 상담할 때도 항상 하는 게, 소변을 보고 나서도 시원하셔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대변을 보고 나서도 우리 개운해야 됩니다. 뭔가 남아있다는 것은 방금처럼 방광에 예, 요가 차 있게 되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당연히 방광에 이제 염증이 생기게 된다든지 이제 결석이 생기는 이런 증상들이 심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렇지 않으면 이제 소변이 시원치 않게 더 남아있게 되면요, 역류해서 콩팥에 이제 무리를 주기 때문에 콩팥이 이제 커지거나 예, 이런 증상들이, 그렇지 않으면 이제 콩팥과 예, 방광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선을 요관이라고 하는데요. 그 요관이 팽창된다든지 콩팥이 팽창되는 이런 수신증이라든지 예, 방광염이라든지 심하면 이제 콩팥으로 이제 역류해서 신우신염 증상까지 올 수가 있기 때문에요. 항상 소변이 뭔가 남아있는 느낌이 있다 이랬을 때는 반드시 나이가 이제 60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나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소변이 문제가 생긴다 이랬을 때는요, 내 몸에 이제 노화가 진행하는 과정이 좀 빨라진다고 보시고, 다른 병에 앞서서 이 소변에 남아있는 잔류의 증상을 바로 치료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럼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예, 치료는 이제 전립선 비대증을 가지고 있는데 소변에 크게 증상에 나타나는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으면 괜찮습니다. 예, 그렇지만 증상이 내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소변을 좀 잘 안 나간다, 소변 보는데 뚝뚝 떨어진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이 경우는 치료를 해주는 게 원칙입니다. 네. 예, 그래서 소변이 좀 남아있다. 예, 이랬을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잔뇨감을 제거를 해줘야 되죠. 예,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서 당연히 이제 방광이라든지 콩팥이라든지 예, 그 다음에 이 경우만 되는 게 아니라요. 방광 자체는 한방에서는 이제 우리 몸의 기화작용이거든요. 우리가 먹은 영양분이 소변을 통해서 콩팥에서 뇨를 만들고 요관을 통해서 방광을 통해서 예, 요도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런 운하작용이 안 될 때는
콩팥에도 무리가 가고 우리 몸의 전체적인 이제 순환이 잘 안 되면서요. 다리가 붓는다든지, 네. 예, 그 다음에 소변을 볼 때 조금 더 심해지면 이제 피가 나온다든지, 예, 적혈구가 샌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있기 때문에요. 반드시 전립선 비대 증상에서 소변 증상,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증상이 나타날 때는 반드시 치료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증상별로 치료 방법도 좀 달라지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증상은 첫 번째 이제 소변을 뭔가 볼 때, 예, 잘 안 나오고 또 소변이 중간에 끊기고 소변을 보도 남아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동의보감에 보면 이 경우는 이제 소변문에서 소변 분리 증상에 해당이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우리 인체로 볼 때 방광은 예, 배꼽 밑으로 해서 가장 하초에 있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방광에 예, 음기가 부족이 될 때 소변이 시원치 않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특징은 좀 피곤하면 발바닥에 좀 열이 난다든지, 예, 관골이 좀 붉어진다든지, 이제 남성분들도 좀 피곤하면 이제 여성분들처럼 얼굴로 좀 열이 올라온다든지, 뒷목이 땡긴다든지, 두통 증상이 있다든지, 예, 이런 경우가 이제 바로 음기를 보충을 해주면서 이제 이뇨작용을 하는 치료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예, 두 번째는 이제 빈뇨 증상이 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예, 두 번째 이 빈뇨 증상은 낮에는 소변을 여러 번 보고, 예, 그 다음에 일이 있어도 계속 봐야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밤에 소변을 자주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 경우는 이제 한방에서 이제 낮에 자주 보는 경우는 기허 빈뇨라고 보시면 되고, 밤에 자주 보는 경우는 이제 혈어 빈뇨가 됩니다.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이 있어도 소변을 낮에만 좀 자주 본다. 이때는 이제 보기시키는 약을 같이 쓰셔야 되고, 예, 반대로 나는 낮에는 전립선 비대증이 있지만 그냥 일 보는데 괜찮아. 근데 꼭 잠자리에 누우면 예, 소변을 좀 참 자주 봐야 되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때는 이제 보혈시켜야 됩니다. 예, 이때 또 하나 중요한 게 어떤 분은 낮에도 자주 보고 밤에도 자주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때는 바로 이제 기혈구어로 나타나시는 증상이기 때문에요. 예, 기와 혈을 같이 보강을 하면서 이제 이뇨시키는 약을 같이 쓰는 치료를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에 이제 상담 전화 주신 분들도 이게 소변이 잘 안 나온다. 예.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아직 차 있는 느낌이 든다 하는 네. 분들 많으시거든요. 예. 이런 사례 치료해보신 그런 사례가 있으신가요? 예, 한의원에 이제 대부분 나이가 이제 드시면 보약스러 오시면서 네. 제가 이제 묻는데 항상 소변을 먼저 묻고 그 다음에 대변 묻고 세 번째 이제 소화 묻고 예, 그 다음에 아픈 증상을 같이 참고를 하는데요. 예, 이분은 62세 남성분이었습니다. 예, 전립선 비대증으로 이렇게 진찰을 받은 지는 3년 전부터인데요. 전립선 비대증으로 진찰을 받았는데 크게 수술할 정도는 아니고 이제 약 좀 먹으면 될 것 같다고 했는데 이분이 이제 약을 먹을 때는 좀 가라앉다가 처음 한 3개월은 괜찮은데 이제 그 뒤부터는 증상이 호전이 안 된다고 해서 이렇게 내원한 경우였습니다. 예, 처음에 이분이 이제 처음에 소변을 처음만 잘 안 나가고 중간에 좀 끊어지고 예, 그 다음에 또 남아있는 느낌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빈뇨 증상도 없고 저녁 때 자주 보는 증상도 없고 일상생활에 아무 큰 지장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항상 화장실에 갔을 때가 이제 문제라고 내원하신 분이었는데요. 네. 예, 이분의 맥을 보았을 때는 이제 청맥, 예, 방광과 콩팥의 맥이 아주 약했고 예, 이런 분이 이제 방광에 음기가 부족하기 때문에요. 제가 이분한테 좀 피곤하면 여성분들처럼 열이 좀 올라오고 또 발바닥이 좀 화끈거리는 증상이 있지 않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이런 증상은 10년 전부터 조금씩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열이 올라오는 증상과 발바닥에 열이 나는 증상, 인체에서 이제 수와 화가 적절히 균형을 맞추고 있는데요. 이 화가 너무 성해지면 내 몸에 있는 진액을 말리기 때문에 열이 올라오는 이제 허열 증상입니다. 당연히 맥박이 이제 약했고요. 예, 그래서 이분의 경우는 이제 방광의 음혈을 보충을 시키는 약을 쓰면서 소변이 처음에 잘 나갈 텐데 이때 소변 나가는 증상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발바닥에 열이 나는 게 사라져야 되고 예, 그 다음에 얼굴로 열이 올라오는 게 같이 사라지면서 허화가
가라앉으면서 이제 전립선, 방광에 힘이 생기면서 이제 소변이 잘 나갈 거라고 해서 4개월 만에 이제 완치시키면서요, 일상생활에 이제 지장이 없게 만든 치료 사례였습니다. 네, 그 전립선 비대증, 이 소변과 관련된 질병 중에 또 과민성 방광이 있잖아요. 예. 이것도 좀 증상이 비슷하지 않나 싶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과민성 이제 방광인데요. 이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광 자체가 소변을 좀 마려울 때요. 네. 누구나 다 어느 정도 참을 수 있어야 되는데 참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서 이제 정신입니다. 뭔가 내가 걱정거리가 있거나 예민하거나 또 이런 분이 있는데요. 밖에 이렇게 손에 찬물이 닿으면 바로 요의가 느껴지면서요. 요의를 보지 않으면 이렇게 소변이 좀 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바로 방광 자체에서 방광에 이제 괄약근이 있는데요. 조여주는 힘이 약하신 분이 있습니다. 네. 이게 실질적으로 방광 자체에 괄약근이 약한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심장에서, 뇌에서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하나의 요의, 그냥 내가 좀 방광에 소변이 좀 찬다 그러면 참을 수가 없어서 바로 보아야 되는 경우 있거든요. 이 경우는 방광 자체의 괄약근만 보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방광에 괄약근 검사를 해봤는데 이거 괜찮고 전립선 비대도 약간만 뭐 크지 수술할 정도도 아니고 크게 지장이 없는데 내가 신경 쓰거나 분노가 있거나 뭔가 걱정거리가 있으면 바로 소변이 차면 그때는 소변을 참을 수 없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방광만 치료해서는 안 됩니다. 네. 이때는 이제 우리의 마음, 뇌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때는 이제 심장을 보강하는 약을 같이 치료를 해주는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과민성 방광하면 이제 소변 불금증, 예. 네, 이게 연관되어 있다고 예. 네, 했는데 그거에 대한 치료 사례도 있으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분은 75세 어르신이었는데요. 3년 전에 이제 전립선 비대증으로 이제 수술을 했고, 이제 수술하고 이제 1년 뒤부터 1년 수술하기 전에는 소변을 좀 참을 수 좀 없고, 그 다음에 소변이 시원치 않고 이랬는데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한 6개월 정도는 괜찮은데 그 뒤부터는 소변을 더 참을 수가 없고요. 네. 찬물만 손에 닿거나 찬바람이 오면 바로 요의가 느껴지면 소변을 참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어르신의 특징은 특히 자기는 밤에 요의가 느껴져서 소변을 좀 참으려고 하는데 참는 노력을 해서 방광을 힘을 길러주려고 참는데 참다가 보면 소변을 실수를 한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 소변을 참는 연습을 하시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많은데요. 소변을 참아도요. 이때 요의가 가볍게 느껴질 때는 한 50% 이내에서 참는 연습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변이 많이 마려운데 이때 참게 되면요. 요관을 통해서 콩팥으로 역류하게 되거나요. 오히려 빵빵히 참게 되면 방광이 이렇게 부풀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방광에서 이렇게 꽉 짜져서 소변을 내보내야 되는데요. 네. 이 힘이 없게 되면 이제 방광에 무력증까지 같이 나타나기 때문에요. 이제 훈련을 하시더라도 훈련의 강약을 이제 조절을 해야 된다고 했고, 이 어르신의 경우에는 특히 밤에 소변을 참을 수가 없고 자주 보고, 그래서 소변이 너무 자주 보다 보니까요, 기운이 빠집니다. 그래서 제가 간혹 방송할 때 대변을 보고 나면 우리 건강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뭔가 찌꺼기가 빠져나가니까 몸이 가볍고 네. 시원해야 되거든요. 소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어르신은 소변을 보고 나면 기운도 빠지고 다리에 힘도 빠진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는 뭐냐면 결국 소변이 빠져나가면서 우리 몸에 에너지가 같이 빠져나가는 현상이 같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는 이제 방광과 몸 자체가 차가워져 있기 때문에요. 굉장히 방광을 따뜻하게 하고 원기를 보하는 약을 6개월 쓰고, 이분은 또 방광 자체가 워낙 차기 때문에요. 네. 아래에 이제 뜸 치료를 해서 이제 소변 불금 증상을 이제 참을 수가 있고 또 일상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게 만든 사례였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생긴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걸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거를 이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노화의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동의보감에 보면 일단 콩팥하고 그 다음에 방광, 전립선, 그 다음에 이제 남성 생식기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네. 동의보감에 보면 일단 배꼽 아래쪽으로 해서 단전이라고 하는데요. 그 부분이 부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이제 체중이 증가하시면 안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남성분들이 60이 넘게 되면은요, 잠자리를 자주 하시면 안 됩니다. 방광이나 그 다음에 인체의 양기의 진액을 같이 간직하는 곳인데요. 내가 생식기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전립선을요. 네. 그래서 생식기 부분을 내 능력보다 또 내가 나이가 어느 정도 60이 됐으면 최대한 아껴 쓰셔야 되는데 이제 비아그라라든지 다른 약품들을 이용을 해서 자주 이용을 하게 되면 이 전립선의 비대, 노화가 더 빨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전립선 비대증으로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생활 습관에서 개선하실 수 있을 만한 방법들이 있을까요? 이제 전립선 비대증에서 제일 중요시 생각을 해야 되는 게요. 네. 일단은 소변은 절대로 참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방광의 힘이 좀 약해져서 전립선 소변을 방광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약간 참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소변이 너무 마려운데 이 경우를 참으시면 안 됩니다. 그때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방광이 부풀어서 무력증이 생기고요. 심해지면 콩팥으로 역류하는 증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소변은 꼭 참으시면 안 되고, 두 번째는 소변과 함께 대변도 전과 후에 서로 부부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변을 좀 많이 참는다 그러면 콩팥에 무리가 가고요. 왜 그러냐면 전립선 뒤쪽에 바로 직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대변이 시원치가 않아도요, 이 방광 쪽에 무리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변, 소변은 절대 참으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소변을 조금 마려운데 내가 좀 참는 힘을 좀 기르자, 이렇게 했어도요 50% 이내에서만 참으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음주량을 늘리시면 안 되고요. 전립선 비대증이 있고 소변을 자주 본다, 이런 경우에는 음주를 최대한 적게 마셔야 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술을 마시게 되면 이뇨작용이 빨라지고, 그 다음에 카페인이 든 음료도 당연히 소변을 자주 보러 가는 증상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빈뇨가 있으신 분들, 특히 밤에 소변을 참지 못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술이나 이제 카페인이 든 음료를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요. 특히 감기약, 코감기약 일부에는요, 특히 항히스타민 제제가 있는데, 이 항히스타민 제제는 이제 배뇨 기능을 떨어뜨려서 소변을 전혀 나오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이 있어서 소변을 잘 안 나가시는 분들은요, 감기약이나 이비인후과에서 내과에서 치료를 받으실 때 꼭 전립선 비대증으로 내가 소변이 잘 안 나가는 약물을 투여받고 또 이런 증상들이 있다고 꼭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중요한 게, 이 전립선 비대증은 남성분들이 특히 어느 때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는가 하면 낮과 밤으로 보았을 때요. 네. 밤에 증상들이 더 많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봤을 때 겨울에 당연히 피부를 통해서 땀이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가 노폐물을 뺄 수 있는 것은 소변과 대변입니다. 그래서 날씨가 추워지는 겨울, 그 다음에 낮보다 밤에 소변을 더 자주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저녁 때는 카페인이 든 음료나 물을 너무 많이 마시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어떤 분들은 이게 소변이 조금 이제 시원하게 보시기 어려운 분들은 운동을 해서 땀으로 수분을 배출하라고도 하시거든요. 이런 땀이 나는 운동도 좀 도움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운동을 하실 때는 이 땀나는 운동을 하는 건 좋은데, 운동을 하는 것은 이제 동의보감에서도 정해주고 있습니다. 해가 떨어지기 전에, 그래서 요즘 이제 겨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땀나는 운동을 하실 거면 6시 전에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런데 6시 이후에 땀나는 운동을 하게 되면 소변량은 적어지는데요. 내 몸에 에너지가 빠지게 되어서 오히려 하다가 나중에 더 역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요. 내가 나이가 60이 넘는다. 그 다음에 체력이 좀 약하다. 예, 그 다음에 전립선 비대증으로 소변에 좀 문제가 생긴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운동을 해서 땀을 같이 해주는 게 좋은데, 이때는 반드시 6시 전에 운동을 무리하지 않게 본인의 이제 신체 상태에 따라서 적절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운동을 좀 고민하시는 분들은 좀 가급적이면 낮 시간대에 하시는 걸로 좀 계획을 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전립선 비대증 치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박사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니 강의 오늘은 최진용 박사님께서 전립선 비대증 치료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미니 강의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거나 오늘 강의 주제와 연관 없더라도 평소에 건강 상담 받고 싶었던 분들 전화 주세요. 본인 증상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의 증상도 상담 가능합니다. 서울 전화 02-8232-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몸 건강, 마음 건강이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정오 사이에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로도 상담 신청 받고 있는데요. 문자 참여는 샵8970, 우물정 897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건강한 행복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 방송 건강상담 프로그램 몸건강 마음건강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같은 건강정보 튼튼보감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복령입니다. 복령은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박사님께 여쭤볼게요. 박사님, 복령이 좀 생소한데 이게 어떤 약재인가요? 예, 일단 우리나라에는 소나무가 많잖아요. 네. 예, 이 소나무 뿌리에 기생하는 균 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이 복령은 특히 제가 오늘 전립선 이 비대증, 예, 소변이 시원치 않은 경우에 아주 특효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전립선 비대증이나 이제 소변의 증상이 나타나도요, 이 복령이라는 약재는 소변이 시원하게 나가지 않는 경우에 쓰는 경우입니다. 예, 그래서 소변이 좀 피곤하면 소변이 좀 잘 안 나간다, 좀 다리가 좀 붓는다, 저녁 때 좀 많이 먹고 자면 얼굴이 붓는다 했을 때 이 복령을 예, 당연히 이제 이뇨제로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 몸에 예, 찌꺼기를 예, 소변을 통해서 배출해주는 효능이 있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거담 작용이 있습니다. 네. 평소에 이제 가래가 낀다든지 우리가 물을 먹으면 배에서 꾸룩꾸룩 이렇게 소리가 나는 경우 있거든요. 예, 위장에 이제 물이 수분량이 많아지면서요, 당연히 붓기가 생기고 배가 사르르 아픈 경우에 이 복령을 차처럼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복령은 이제 껍질이나 또 그 이외의 부위에 따라서 효능이 좀 다르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예, 소나무의 이제 뿌리에 기생하는데요. 이 복령의 이제 소나무 뿌리의 중심체에 있는 게 복신이고, 예, 소나무 뿌리 가지에 붙어 있는 게 복령인데요. 이 복령에 또 겉껍질이 있습니다. 네. 이 경우를 이제 복령피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복령피는 특히 부종이 있어도 예, 피부가 잘 붙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여성분들한테 아주 효과가 있습니다. 손을 좀 많이 쓴다든지 잠자고 일어나면 좀 붓는다든지 많이 걷고 나면 붓는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제 복령피를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예, 복신은 이제 심장이 가슴이 두근거린다. 예, 가슴이 우리 이제 벌렁벌렁한다. 마음이 안정이 안 될 때 이 복신을 이용할 수가 있고, 복령은 예, 당연히 우리 몸에서 예, 이뇨작용이 시원히 이제 잘 안 되면서 소변이 시원치 않게 될 때, 예, 그 다음에 물만 먹으면 또 설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이 경우가 바로 이제 설사를 예, 소변으로 예, 수분기를 빼면서 설사를 또 잡는 효능이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나는 소변을 좀 너무 자주 본다. 예, 그 다음에 소변을 좀 참을 수가 없다.
예,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 복령을 복용을 하시는 것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좀 체질에 맞춰서 잘 복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박사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튼튼보감 오늘은 복령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입니다. 몸건강, 마음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원음방송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올레TV 239번, SKBTV 309번, LG플러스 278번, 딜라이브 239번, CJ헬로 238번, 현대 HCN 549번, 제주 KCTV 375번, 금강방송 796번이고요.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97.9MHz입니다. 원음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최진용 박사님께서 친절한 상담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예, 본인입니다. 네, 키, 몸무게, 그리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키는 1m 68, 네. 몸무게 53kg, 나이는 82세. 아, 네. 지금 제 옆에 최진용 박사님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예,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아버님. 박사님, 예, 방송 목요일마다 내가 애청하고 있는 사람인데 오늘 꼭 문의하고자 합니다. 예, 말씀하세요, 현재 제가 아버님. 앓고 있는 병이 두 가지인데요. 예, 처음에 이제 전립선 하는 건 이제 작년 8월 달부터 예, 신약을 갖다가 먹고 있습니다. 예, 먹고 있는데 조금 뭐 낫다 싶으디만은 물 좀 붓고 나절로 국시 한 그릇 먹고 저녁 아침 저녁 밥 먹고 이러면은 저녁을 9시 전에 제가 자는데요. 예, 아침 6시까지 4번 내지 5번 본다니까요. 예, 그러면 계획적으로 낮에도 밥을 먹다 만약에 커피도 한 잔 더 먹고 물도 저기 먹다 하면 3번. 예, 안 그러면 보통 4-5번 봅니다. 예, 그래서 그걸 이제 한방 처방을 받고 해서 전화 드렸고요. 예,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목 디스코가 금년 3월 달부터 목 디스코가 왔는데 4번 내지 5번이 목뼈가 밀렸다, 휘었다 이래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정형외과에 7월 달까지 그 이제 물리 치료 받고 도수 치료도 받고 예, 이러다가 결국 안 돼가 박사님의 전화를 예청하는데 원불도 제가 믿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그 한의원에 가서 7월 달부터 한의원에 가서 결국 약침만 주고 천화를 받다가 또 항무대를 내가 광고를 보고 또 옮겼는데 거기에 가니까 결국 봉침도 주고 약침도 주고 천화도 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목은 진전이 많이 좀 됐거든요. 예, 그래도 이게 이제 뭐 또 심할 때는 어제도 집에 큰일이 있어가지고 또 움직이려고 하여 아파가 안 좋아가지고 예, 연골 주사를 맞았거든요. 그 연골 주사 맞고 약을 먹으면은 제가 이제 그 22년 전에 위암 수술을 했는데요. 예, 그래서 위장이 그때는 무조건 위암이 왔다 하면 80%를 잘라내십니다. 예, 그때는 이소이 부족해가 내가 뭐 거기 있는지 몰라가 다 쪘는데 그래가지고 무게도 53kg, 50kg밖에 잘 안 나가거든요. 예,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원장님한테 묻고 전화드렸습니다. 예. 아버님, 저기 목 디스크가 있으신데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그 이제 누워있으면 가히 않고요. 예, 일어나가 밥 먹으려고 할 때 목을 앞으로 숙여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 아침에 목을 숙이려고 하면은 결국 이제 복판에 4번, 5번, 7번까지는 실제 모르겠고 그 옆에 왼쪽 어깨로 예, 목하고 어깨하고 그 뭐랍니까 삼각대 곁에 예, 그냥 예, 그칠 따갑게 똥물이 오징어 째듯이 따갑게 그리 아파요. 예, 그래서 그게 주로 연골 주사 맞고 양파 위장이 없고 속이 뭐 이래 허하고 해내니까 이 나이에 예, 예, 그 이제
정형외과 가서 주는 약을 먹게 되면 속이 아파서 견디지는 못해요. 그래서 예. 아예 약을 안 먹습니다. 예. 치료만 받지, 물리치료만 받지. 예. 아버님 그러면 지금 75% 이제 위 절제를 하셨잖아요. 예. 예. 아버님 이전에 위 수술하시기 전에는 몸무게가 몇 킬로 정도 나가셨습니까? 원래 제가 좀 약했는데 편인데 64kg 전에 안 나갔습니다. 예. 그 보통 60kg 조금 넘었다 이래 보면 돼. 예. 아버님 지금 그때 예. 키는 1m 68 줄어서 그렇지. 그때 1m 70 정도 나갔거든요. 예. 아버님 현재 전립선 약 복용하시고 또 다른 혈압약이나 복용하시는 거 있습니까? 예, 혈압약 먹고 있고, 예. 그것은 말씀 안 드렸네. 그 다음에 전립선 약 먹고 있고, 아레루기 약은요. 예. 그것도 이제 동네 병원에서 먹다가 안 돼가 경대병원에 가가 이제 대구인데, 이거요. 경대병원에 가서 먹고 나서는 전제에 대해가 심하면 먹고 안 심하면 안 먹고 약을 사놓고 그건 잘 안 먹지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건 먹기는 먹는 택이죠, 호기. 예. 주로 먹는 거는 혈압약, 고지혈증 약을 먹고 이제 괜찮았고, 예. 예. 전립선. 주로 하여튼 소변이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제일 곤란하거든요. 제일 때면 40분, 1시간 전에 한 번씩 가야 되는 거예요. 예. 오전에 조금 나오고, 저녁으로는 이제 좀 더 낫은 택에 자기끼리 4번, 4번, 4, 5번 정도 가야 되고, 이렇게. 예. 그래서 답답한 거는 지금 목도 이제 뭐, 누구시면 전대만 하는데, 소변 때 사람이 기차에서 스트레스 받고 머리까지 아프거든요. 예. 네. 그래서 개보리를 먹는 거예요. 아, 예. 네. 예. 예. 아버님 설명드릴게요. 아버님이 이제 누워 계실 때는 목이 괜찮으시잖아요. 그렇지. 예. 그런데 이제 앉으면 왜 그러냐면 이제 어르신이 지금 이제 위를 절제를 수술을 했고 이제 음식량이 전 같지가 않고 이제 근육량이 자꾸 약해지시거든요. 예, 그렇지. 예, 이제 그러면서 이제 목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빈뇨 그 전립선 비대증인데 이제 예. 몸이 예전에 이제 그 몸무게보다 이제 지금 몸무게가 굉장히 많이 한 10kg 정도 감소가 되셨잖아요. 예, 그렇게 되고 완전히 10% 내지 20%가 부족한 택이라 예, 이제 그렇게 되시면서 이게 이제 예. 전립선 비대증 소변 증상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요. 이제 두통도 자주 있으신 거죠? 예, 목도 마르고요. 예, 그다음에 입도 마르시고 아랫도리도 지도 드러나고 예. 예, 예. 안구건조증도 같이 나타나시고요. 안구건조증은 뭐 크게 느낌은 모르는데 예. 그 약을 사다 놓고 엮고 있습니다. 예. 모릅니다. 지금은 이제 위장이 워낙 절제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제 원기를 보하는 거하고 이제 제가 오늘 전립선 비대증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어르신의 경우에는 이제 빈뇨 증상이거든요. 그런데 낮에도 여러 번 보고 밤에도 보고 그다음에 소변이 물을 마셔서 소변이 만들어진 다음에 방광에서 이제 소변을 저장하는 힘이 없게 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 예.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요법 불러드릴 테니까 적으십시오. 예, 예. 예, 황정 6g. 한정 6g, 예, 그 다음에 감초 4g. 감초 4g, 예, 그 다음에 황기 예, 6g. 한기 6g, 예, 그 다음에 대추 3개. 대추 3개. 예, 그 4개를 예, 4개의 한약재를 가지고 예, 물을 종이컵 5컵 넣으시고요. 5컵. 예, 그다음에 한 컵이 150cc 정도 됩니까? 150cc가 아니라 한 90cc, 100cc 정도 될 겁니다. 작은 한 컵에 자판기 170 컵이 정도예요. 뽑아 드시는 예, 예. 정도요. 예, 네. 그렇지 않으면 그 아버님이 한 450cc로 이렇게 넣으셔도 됩니다. 예, 예. 예, 450cc 넣으셔서 90cc 나오게 다리세요. 90cc. 예. 아, 또 많이 따릴 뻔해. 예. 예, 그렇게 해서 그걸 식사하시기 1시간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드시고, 예, 그 다음에 저녁 식사하시기 1시간 전에 한 번 드세요. 예, 식전, 저녁전, 식전에 먹는다. 뭐 예, 식전에 드셔야 됩니다. 예, 예. 예, 그렇게 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한의원에서 꾸준히 치료받고, 그 다음에 그 목 옆에 이제 근육량을 조금 늘리셔야 되거든요. 예, 그거는. 그래서 지금 젊을 때도 운동해도 살을 못 찌는데 지금 현재 내가 예. 아시다시피 근육이 없고 힘이 약해가 오히려 조금 네. 30분 이상 걷든지 팔을 하면 오히려 필요해가 더 힘을 못 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건 어르신을 보고. 운동은 좀 하고 있지. 예, 예. 그렇게 운동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아버님. 네, 전화 네. 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다음 전화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아, 예, 본인입니다. 네, 키, 몸무게, 그리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예, 키는 170이고요. 네, 몸무게 65, 네. 나이는 74살입니다. 아, 네. 지금 제 옆에 최진웅 박사님 계십니다. 궁금한 점 물어보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아버님 불편하신데 말씀하세요. 아, 예. 저는 그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자꾸 납니다. 예, 안에 있으면 조금 덜 하고요. 예, 찬바람 맞으면 더 하고요. 예, 네, 그리고 낭습이 조금 있고요. 예. 눈물이 찬바람 맞으면 눈물이 더 나시잖아요. 네, 예, 네. 이게 언제부터 그러십니까? 요게 60대부터 나기 시작했는데요. 예,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조금 심한 것 같아요. 예. 담배 태우십니까? 담배는 끊었고요. 예, 담배 언제 끊으셨? 예, 예, 담배는 60대 끊었습니다. 아, 그냥. 그래요? 지금 수술하신 적 있습니까? 네, 수술한 거 없습니다. 예, 현재 복용하는 약은요? 아, 당뇨약이 조금 있는데 조절은 잘 되고 있습니다. 예, 당뇨약 복용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한 25년 정도 25년. 됐습니다. 지금 눈에 눈물이 나와서 안과에서 진료 받은 적 있습니까? 진료는 안 받고요. 그 예. 안경을 조금 쓰라고 해서 안경을 쓰고 있거든요. 예, 안경을 쓰고 나서는 조금 감소가 됐습니까? 예, 조금 약간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 사타구니의 땀은 언제부터 나세요? 그것도 한 60대부터 난 것 같아요. 거의 이 증상이 눈물이 난 거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까? 네. 이 경우는 이제 그 충풍 누출이라고 하는데요. 예, 눈에서 이제 막고 있는 보호막, 눈을 감싸고 있는 위기의 기능이 이제 떨어져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예, 그래서 밖에 일단은 이 경우는 이제 연세가 들어가면서 이제 노화의 하나의 과정인데 특히 눈 쪽으로 오는 경우에는 이제 간장하고 폐 쪽의 기능이 떨어져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 그래서 찬바람 나가서 일을 보실 때는 꼭 안경을 좀 눈을 전체적으로 큰 것을 안경을 이제 사용을 해주시는 것이 좋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 충풍 누출에 도움이 되는 약재를 불러드릴 테니까 적으세요, 아버님. 네. 예, 황기, 황기, 예, 당귀, 방기, 예, 오미자, 오미자, 예, 감초, 감초. 예, 그걸 각각 5g씩 넣으세요. 아, 예. 예, 그 다음에 종이컵 한 컵으로 해서 물 5컵 넣으시고, 네. 예, 그 다음에 종이컵 한 컵 정도 나오게 달이세요. 아, 네. 예, 그 다음에 그것을 식사하시고 1시간 있다가 아침, 저녁으로 2번씩 드시면 됩니다. 아, 1시간 후에요? 예. 물도 좀 있다고 하시는데 뭐 예. 같이 드시는 건 전혀 상관없나요? 예, 이제 당뇨약은 시간이, 복용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예, 당뇨약은 식전에 복용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이제 이 한방차 요법은 식후에 드시니까요. 식후 1시간 있다가 아침, 저녁으로 복용을 하시면 예, 눈물 나오는데 도움 되십니다. 아, 예,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아버님.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보통 이제 눈 같은 경우에는 예. 오랫동안 컴퓨터를 보거나 예. 하면 이렇게 눈이 아프거나 예. 좀 뻐걱거리거나 아니면 예. 눈물이 나거나 하거든요. 예. 이런 분들이 좀 어떻게 평소에 관리를 하면 좋을까요? 그 경우는 이제 그 안구 건조증이고 눈을 좀 과하게 쓴 경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공부에도 항상 50분 하고 10분 쉬어주잖아요. 네. 예, 그런데 요즘은 이제 눈도 사용을 많이 할 수밖에 없죠. 쉬는 동안에도 계속 우리 네. 전철 타면 스마트폰을 네, 계속 스마트폰 보고. 보면서 쉬거든요. 예, 쉬더라도. 그리고 또 가면서 스마트폰을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눈을 오래 쓰면서 뻑뻑하고 아픈 경우는 눈을 쉬어주는 게 가장 큰 보약입니다. 예, 그래서 한 5분이라도 네. 예, 스마트폰 보지 말고, 예, 그 다음에 눈이 뻑뻑한 증상이 온다 그러면 눈을 감는 게 좋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자꾸 저녁 때 누워도, 저도 그렇지만 누우면 자꾸 스마트폰을 네. 찾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절대 누워서는 스마트폰을, 예, 젊으신 분은 괜찮은데요. 이제 50세가 되면 감기가 약해지고 눈으로 올라오는 시신경에 영양 공급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특히 누웠을 때는 기혈 자체의 흐름이 약하기 때문에요. 누워서는 스마트폰이나 TV를 보는 것을 절대적으로 피하시고,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검은 안대를 좀 도움을 받아서요, 예, 눈을 보호해 주는 것이, 쉬어주는 것이 가장 큰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대단한 거 보는 거 아닌데 항상 이렇게 보게 되는데 안대 같은 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예. 같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도 전화 문자 사연으로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셨는데요. 함께 해주신 애청자분들 모두 건강에 도움되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한의사 이종진 박사님과 함께 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